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나아짐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을까라고 제목의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없었다. 태초에 시장은 없었고 시장보다 더 우선 있었던 것이 정부의 계획적인 통제, 제한, 주도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은 없었다가 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입니다. 태초의 시장은 없었고 정부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글인데요.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성격은 논리적, 비판적, 설득적. 주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먼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역시 가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관점에 대해서 반박, 따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몇십 년간 넓은 범위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행사하다, 영향을 끼치다, 누려왔다, 이런 뜻이네요. 행사해왔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여기에서 이제 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어떤 의견은, 이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이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그런 경제학자들을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한대요.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한 학파다. 참고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 시장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시장 가격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고전파 경제학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제학자들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 고전파 경제학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런 이제 부류를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부른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특유의 독특한 신앙에 가까울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운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가격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특유의 신앙은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성경 구절을 변형을 해가지고 신앙에 가깝다, 믿음에 가깝다, 종교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아주 굳건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해서 성경 구절을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태초에 시장이 있었으니라로 표현을 했네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성경 구절을 변형해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주장을 하며, 국가의 개입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끼어드는 것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이제 문제가 엄청 심각해진 이후에나
필요하고 그 이전에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굴러간다. 그 시장의 개입은 국가가 끼어드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렇게 심화된 이후에나 나타나야 할 인위적인 대체물로 본다. 국가 개입 줄여라. 이게 이제 가지문의 의미와 비슷하죠. 가지문의 견해와 유사하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국가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가지문의 주장이었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주장과 상반되는 그 입장을 살짝 소개해 준 거고, 진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나 이후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나 이들의 견해처럼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는 이 견해는 틀렸고 진실이 아니고 태초에 시장은 없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다. 시장은 없었고 정부의 주도하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시장이 알아서 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경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시장 체제는 경제사학자들, 경제활동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시장의 그 시스템은 인류의 경제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시장 체제는 인류의 경제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시장보다는 더 우선한 것이 발생 단계부터 거의 항상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장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하에 운영이 되었다. 해서 시장은 시장 주체적이지 못하다. 시장의 역할은 부정적이다. 시장 체제는 인류의 경제 생활에서 큰 비중 차지하지 못했고 정부의 의도하에 운영이 됐다. 해서 경제사학자들의 의견이다 보니 이런 견해가 인용이 되면 신뢰성이 높아지고 타당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특히나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정부가 항상 이끌어왔다.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 더욱 그랬다. 폴란이 특징으로 제시했었던 그 경제학자의 견해를 제시했다, 인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폴란이 이 폴란이는 19세기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던 경제사학자 이 폴란이는 그의 고전적인 책, 저서라고 할 수 있는 대전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간주되는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영국에서조차도 시장의 발생에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이 폴란이의 말을 보면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다. 정부가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유지도 역시 정부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유지가 됐다. 그래서 시장의 발생에서부터 유지까지 모든 것이 정부의 의도대로 정부의 역할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시작됐고 유지가 됐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그러한 경제 흐름 균형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의 개념을 인간 사회에 실현한 것은 매우 복잡했다. 이것이 마치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 인간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실현이 되는 것은
말만큼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균형을 찾아서 뭔가 안정적인 상태로 나아갈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장주의적 개념이 지닌 이론상의 단순성이 너무 단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했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시장이 운영된다고 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토지의 사유를 제도화한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개인이 이제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그 제도로 만든 것, 이게 이제 인클로저 법, 16세기 영국에서 개방된 땅에 울타리를 둘러서 사유화한 것, 이것이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고, 이것을 법으로 보장을 한 것,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을 한 것이 인클로저 법이랍니다. 이 인클로저 법들의 하나하나의 항목 조항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냐, 얼마나 세분화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한을 하고, 이런 법들의 그 조항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던가. 그 정도로 뭔가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그것이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한과 통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적용이 되어야 안정화가 가능하다.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료적인 통제, 그럼 관료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료, 공무원의 통제가 필요했던가 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죠.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정부의 통제와 개입과 또 관리가 필요했다. 그 정부의 의도하에 움직이는 관료,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해서 여기서도 역사적인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인클로저법 혹시 좀 덥나요? 어때? 괜찮나요? 괜찮아? 인클로저 법 같은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 네. 정부의 개입, 통제, 관리를 통해서 시장체제의 안정화가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인클로저 법이 법의 인클로저 법의 그 규정 과정, 정책이 이제 안정화된 그 과정을 사례로 제시해 줬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토지 사유의 개념이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부의 개입과 관료의 통제가 필요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의 또 사례로 미국에서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소유권의 확립, 또 주요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초기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해서 초기 산업화 성공의 달성 과정에 역시 소유권의 확립, 이런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었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유치산업 보호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발생지였다. 여기 처음에 이제 그 농업 연구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거,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는 거 모두 정부가 한 일이라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 간접 시설 이게 뭐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닌데 건설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한 일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정책하에 실시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유치산업 보호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발생지였다. 유치산업의 보호는 유치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지만 지금은 수준이 낮아서 아직까지 아직 약한 상태야. 그 어린 상태. 그래서 이 산업을 만약에 이제 정글에
그냥 막 경쟁 그 사회에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그냥 내버려 두면 경쟁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만한 그런 산업을 유치 산업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정부가 판단을 하면 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해주고 좀 성장할 때까지 좀 보호해주고 이런 이제 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 발생한 나라가 미국이다. 유치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이 산업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호하고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처음 고안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나라가 미국이었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마련을 했고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100년 동안 산업보호 장벽을 쳐서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산업을 보호했던 이 보호 장벽을 친다는 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했던 건데 1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지를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입품이 들어올 때 막 세금을 많이 매겨서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이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지 이런 사례가 되겠죠. 진입 장벽을 높여서 자국의 기업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해서 개입을 계속 많이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가 엄청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개입을 하는 거는 이제 이미 많이 일어나는 일,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인데 근데 그 형태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 형태들을 보면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서 복지국가 체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독일 그리고 전후 산업 복구 정책을 편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그 형태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체계를 수립하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 개입도 있고 또 전쟁 후에 산업을 복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도 있고 또 연구개발 지원의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한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있다. 해서 지금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 정부의 개입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서술하기 위한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국가 사례를 쭉 열거하고 또 한편으로 그 개입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의 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부문을 통해서 제조업의 공기업 부문을 통해서 사기업 이제 막 이렇게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공적인 성격을 띈 그런 기업이 제조업에 이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을 했던 나라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하나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압축 성장,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사례도 이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사례로 또한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압축 성장의 형태로 개입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압축 성장,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주도하에, 어쩌면 이제 독재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주도하에 대기업을 성장시키고 수출을 활성화하고 중화공업을 그 아주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경제를 개발한 그런 일을 압축 성장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네, 동아시아 국가가 그것이다. 그래서 주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통해 발전했다. 정부의 개입 형태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이 있었다. 해서 두 가지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엄청났다. 규모가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사실상 정부의 아주 강도 높은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정부가 끼어드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것,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 자연적이지 않다, 발전해왔다. 이것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시장을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니고 희망사항에 기반을 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불가하다. 실제 현실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지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냐? 그렇지 않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선하는지를 따져서 시장제도가 우선한다라고 판단하면 아마도 이제 정부의 그 역할을 줄여야겠죠. 작은 정부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만약에 시장제도가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많은 나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처음에 내버려 두는 형태로 전환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갈 거야 라고 했더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잘 작동하는 정부, 아주 잘 개입하는 정부 없이는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 어렵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가고 안정화가 가능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 이런 문제를 겪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겪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균형, 안정화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그 초반부에 나왔던 앞부분에 나왔었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신앙처럼 믿는 것처럼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진화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면 옛 공산 국가들이 왜 진짜 그 같은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겠는가. 내버려 두어도 균형을 찾아 갔었다면 그런 혼란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왔어야만 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겪어온 발전의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다면 그런 위기를 겪지 말았어야 한다. 자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 이런 방법을 취했더니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더니 아주 심각한 위험을 겪었다 해서 자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이 나아지문 글쓴이의 견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양한 역사적인 사례에 역사학자의 견해가 있었다. 역사적인 사례, 그리고 경제학자 폴라니의 견해, 또 경제사학자들의 견해, 이런 게 이제 제시가 됐었죠. 기존의 보편적인 관점, 여기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태초에 시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가고 안정화가 가능하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 따지고 주장을 전개했다. 그래서 가나 지문 엮어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지문 구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완전 반대 의견을 지닌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